네,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어제 굉장히 좀 잘 갔었고 네. 그래도 코스닥이 약했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약간은 상승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수요일 날 목요일 네. 이틀 동안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가 또 상대적으로 급반전이 나왔어요. 맞아요. 일단 여전히 오미크론 말 악재는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약간 했던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놀래고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시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부 JP 모간의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너무 네. 공포가 과장돼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쪽이고 독감처럼 지나갈 가능성까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쪽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시장이 이제 과다하게 빠졌던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어요. 네, 코스닥 시장 어제 막판에 가까스로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 놓겠는데 진짜 가까스로 최근에 이틀 동안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감주가 되게 가능한. 그렇죠. 어제 45포인트, 전날 60포인트. 전날 같은 경우 최근 이틀 동안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 국내 시장이 두드러지게 예전과 다르게 차별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인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판단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수요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미국 시장이 화요일 날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였다고 봐요. 매월 이제 1일 날 전달에 수출 동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출 동향을 좀 발표를 하는데 네. 11월 달 수출이 604억 달러가 발표가 좀 되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잘 600억 나왔어요. 달러 돌파가 사상 처음이었고요. 그렇죠. 처음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 자체도 지난달에 16억 불 흑자에서 30억 불 흑자로 좀 올랐었고, 네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라든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3개 주요 품목들이 다 증가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던 것 자체도 반도체가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40% 정도 증가세가 전개가 됐거든요. 힘든 상황이 잘. 이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달 수출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네. 지난달 수출이 32.1% 증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증가한 때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한 때가 표를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작년 2011년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3.9% 증가세로 전환이 됐어요. 네. 이게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건 작년도에 기저 효과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간 그렇죠. 거죠. 작년도에 플러스로 전환된 시점에 수출 동향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32.1% 증가한 것 자체가 작년 동월 대비거든요.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얘기를 할 때 네. 종합주가 지수와 수출 지표는 제가 동행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월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있죠. 이게 11월입니다. 2020년 11월. 2020년 11월입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월간 단위로 가장 많이 떴어요. 저만. 14% 떴습니다. 아마 2000포인트 초반에서 260 정도까지 올랐었으니까 모양 이때 비슷하네요.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 지금과 똑같다는 거죠.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그때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전개됐는데 연관이 있군요. 이번 수출 11월 달 지표 자체가 그런 의미 있는 네. 상승 반전 자체가 나오면서 에깅 투자가들은 이쪽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에깅 투자가들이 국내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수장비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틀 동안 집중적인 매수가 입됐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반전 나온 것 자체가 수출 지표가 10시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예. 미국 시장이 전날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시장에 급반전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국내 경기 포인트를. 지표 자체가 상당히 부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수출 지표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알다시피 주요 제조업들이 거의 70%가 수출에 의존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이런 또 부분들이 이틀 동안 외국인 수급으로 연결되면서 종합주가 지수와 해외 증시에 대비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 자체를 차별적으로 만회했던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나라를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외국인 네.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를 사는 거거든요. 한국의 그렇죠. 펀더멘탈을 그렇죠. 사기 때문에 네네. 일단 경제 지표를 가장 우선시하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사는 게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중심으로 자동차라든가 이쪽을
사는 흐름이 나타났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표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미국 시장, 주식 시장도 하락 국면에서 환율이 지금 4일 연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자체가 어제까지 진행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군요. 어제 뭐 전반적으로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부 뭐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의료 정밀을 제약하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상승 업종이 가장 컸던 것 자체가 종이목재, 네. 건설, 운수창고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까스로 이제 억지로 약간 플러스 정도로 좀 맞춰놨던 건데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를 좀 덜하게 섰지만은 기관 네. 투자가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접근했고 그동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2차전지라든가 그다음 엔트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성장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그랬었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틀 동안 지금 가치적으로 쏠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또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반도체 훈평에 따라 가지고 IT 장비 관련 장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 어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오래간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약간 어떤 방어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뭐 특징 종목 몇몇 종목 좀 보면 워낙 뭐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지수 상승률은 크지는 않는데 네.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 종합주가 지수와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크게 아웃퍼폼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 종목들 같은 게 급등 종목이 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쪽인데 네. 이 삼성전자가 다시 어제 외국인 매수가 다시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아마 680만 주 정도 샀을 겁니다.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천억 넘게 샀어요. 근데 2% 이상 못 올랐죠. 그러네요. 못 올랐는데 일단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약간의 긍정적 시그널 나오는 건 맞고 네. 그래서 디램 가격 자체는 2분기 정도부터 약간 반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지군요. 예. 일단 업황은 좀 약간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또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시그널과 또 최근에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TSMC라든가 글로벌 IT 국가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네. 상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들 애플이라든가 TSMC하고 약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그런 또 하고.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함께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가 작년 연말 종가가 81,000원입니다. 작년 연말 종합주가지수가 2,870이었어요. 네. 거의 지금 90포인트 정도라든가 80포인트 아래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6% 정도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종합주가지수에 삼성전자가 지금 1년 단위 수익을 본다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비싸게 가야 되는데 네.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다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여는 있죠. 아. 근데 81,000원 정도까지는 키 맞추기 과정 정도는 진행이 좀 되지 않겠나. 빠지게 가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예, 근데 예.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700만 주 정도에 5천, 6천 정도 쏟아부었지만은 네. 2%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탄력 자체는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요즘 뭐 철강주들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게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장중에 아마 9% 정도 올랐다가 밀렸는데 강했었어요. 어제는 이제 현대제철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현대제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강 회사 중에서 자동차 간판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철강 회사. 아, 그렇죠. 현대제철이 이제 결국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12만 원인가요? 좀 10만 원이니까 인상을 좀 해줬어요. 올려버리니까. 상반기 때 5만 원 했어요. 예.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제 가치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철강주 쪽이거든요. 네. 그런 또 모멘텀과 함께.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전환 얘기가 있으니까 분할 전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또 어떤 부분들이 현대제철의 어떤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과 함께 이런 것들 하나 이제 모멘트를 부각이 좀 되면 그동안 가치 쪽에 슬쩍 피크아웃돼서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약간의 또 반등 흐름으로 전개될 그렇게 가능성은 연결되는군요. 있지 않다. 다만 예. 철강업황 자체는 여전히 부진하다. 네. 철강석 가격 자체도 거의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만하게 워낙 싼 부분이기 때문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거예요. 여전히 가치 쪽에서 경기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이 쏠린다 한다면 철강주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싸군요. 예. 그다음에 어제 뭐 건설기계 두산 밖에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예. 대형 포장 뭐 대형 포장 이제 활발하게 볼판적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앞서 이제 캐스터님이 얘기했지만은 네. 볼판적방 자체가 호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실적 자체는 지금 역성장이거든요. 네. 작년도에 호황이었지. 왜냐하면
물론 업황 자체는 좋은데 워낙 폐지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 자체는 떨어져요. 그렇군요. 예, 근데 밸류로 따지면 그 아시아 제재라든가 신대양 제재라든가 종목들이 엄청 쌉니다. 근데 그렇군요. 대형 포장이 가장 비싼 주식이거든요. 주가가 싸다 보니까 네네. 어제 이제 종이 목적증이 가장 상승이 높았던 것 자체가 이 대형 포장 영향이거든요. 원지가 싸져야지 사실은 그쪽은 좋은 그렇죠. 건데. 폐지 가격이 네. 오히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물론 업황 그쵸. 자체는 코로나 국면이니까 나쁘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제품 가격도 올라갔지만 워낙 폐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LG 생활건강 하고요.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예. 많이 빠졌다는 데는 낙폭 가됩니다. 앞서 있던 뭐 강분일 때 소매 판매 자체가 뭐 좋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G 생활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 접근하셔야 된다. 단기. 예,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약간 중국 쪽에서 지금 서훈 국가 안보실장인가요? 중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시진핑과 어.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추진한다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약간 모멘텀을 전개될 것 같은데 실적 자체는 따라준 것 같지는 않아요. 화장품 종목들. 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반도체 종목중 오닉 IPS가 대장주죠. 장비주들은 뭐. 네, 네. 장비 예.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장비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램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은 오닉 IPS를 비가 대장주니까 예. 예상한데 2분기 때 실적 피크 가장 고점을 좋았다는 찍었고요. 거. 3분기 때 거의 실적이 안 나왔고 4분기 때는 적자고 내년도 전망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상저하고라고 그랬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좋아지네요, 점점. 네,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닉 IPS를 얘기를 할 때 예. 올해 46,000원 넘어가기는 어렵다. 내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로 따지면 52,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어제 급등했던 IT 장비 종목들 중장기로 봐야 되겠지만 당장 실적 자체는 상반기 쪽까지 따라주지 않다. 다만 이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디델5 관련해 가지고 신고가 근처에 나온 종목 ISC 같은 게 급등이죠.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뭐 이거 실적 괜찮은 종목 GST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괜찮아요. 유니셈이라든가 종목들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지금 산다면 예. 실적 붙는 걸 사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 비메모리 쪽입니다. 월덱스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지금 비메모리. 신고가거든요. 이게 중성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따라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전개될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89 어제 JT라는 주식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테크윙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테크윙과 똑같은 회사입니다.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회사들은 이제 뭐 DDR5 전환 자체가 내년도 하반기 좀 진행이 좀 되는 거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관련 종목인 NC넥스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안 좋지만 기대감이 이제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이제 가치주 중심의 소외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2000년이나 메타버스라든가 성장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유지될지. 이따 좀 이 부분은 전략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치주의 상승과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운용료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어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략은요? 예, 일단은 오미크론발 악재는 일단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약간의 그렇죠. 또 영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잔파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만 못하죠. 네, 그렇죠. 네. 영향이 착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뭐 주가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악재 부분은 없어요. 연준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까지 반영이 된 거니까 요즘 아주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오크론발 영향권 때문에 약간의 뭐 완화적인 제스처만 나온다 한다 시장은 이제 호재로 반영될 수가 그럴 것 있는 같아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아, 오히려 호재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영향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그렇죠. 주에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예.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우리 시장이 상승했던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도 이틀 동안 거의 지금 거의 이틀 동안 거의 9천억 정도 전후를 매수를 했거든요. 많이 샀네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부분 자체는 수출 지표와 호정 국내 펀드메탈을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매수 규모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외국인 매수 규조 자체가 그동안은 들쑥날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샀다 팔고 예. 어느 정도 지속성이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방향성이 애매했죠. 예, 네.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 반도체 업황,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빠졌지만은 업황 자체가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는 측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동안 시장 자체가 이슈 모멘텀 장세였거든요. 이슈와 모멘텀 중심의 장세. 그죠. 기본이 약간 부족한. 그렇죠. 예. 성장주, 꿈만 먹고 사는 메타버스라든가. 근데 예.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의 가치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면서 펀드멘탈 장세로 이동이 좀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시장, 그동안 펀드메탈과 무관하게 움직인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펀드메탈이 좀 중요시되는 시장으로 이동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오늘 이후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틀 동안 본다 한다면 낌새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이제 코스피 종에 대안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들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종목들이 9% 그랬죠. 10% 정도 급등이 나오니까 굳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큰 종목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쪽으로 관심이 이쪽 코스피 어렵잖아요, 쏠리는 쪽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관심은 일단 이건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도력은 유지가 되는데 저는 네. 반도체 그런 얘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가기는 갈 건데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못 낼 거다. 시원시원하게 종합주가 안 지수와 함께 갈 거다. 음. 주도력은 유지가 돼요. 이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를 방어를 해주니까 다른 종목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주가 뜬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주도력 한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주도주하면서 다른 여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주도력 유지가 좀 되는데 네. 대신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거예요. 어제는 이제 반도체 종목도 강했고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오늘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어제 우리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 나스닥 선물시장 상승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가 못 올라갈 겁니다. 그렇군요. 좀 등락 구간을 통해서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모든 업종이 함께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약간 속도 조절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코스피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로 유지와 경기 민감주 순환매를 잘 이용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관점이 IT 소부장 쪽이 오늘 또 약간 주춤거리겠죠. 네. 일부 종목들 가겠지만은 갔었으니까. 그래도 뭐 주도력은 유지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대안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2차전지라든가 어제 빠졌던 NFT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IT 소비장 종목들이 빠지면 2차전지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주춤거릴 거예요. 예. 빠지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환매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2차전지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은 IT 종목들이 강하면 주가 못 갑니다. 어제처럼. 이게 그렇죠. IT 정성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오늘은 2차전지라든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NFT라든가 그 최근에 뭐 보면 하이브라든가 YG엔트나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6일 7 정도 빠졌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약간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택트 반대. 언택트 반대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예. 여행주라든가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낙폭 종목들도 이제 관심권이니까 소외주 쪽에 순환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성장률 자체는 2차전 중심으로 계속 중장기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조정권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은 이제 지수가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뭐 자동차가 보면서 자동차 목관유 자체가 12월달 수출 지표 쪽에서 유일하게 감소된 것 자체가 진단 키트하고 자동차 쪽입니다. 그게 진단 키트는 안 좋아요. 코로나 수혜 쪽에서 진단 키트는 40% 정도 작년 10월달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학업종 중에서 코로나 국면적 수혜를 받은 쪽이 어차피 팬데믹 자체가 장기화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쪽이 효성 쪽이거든요. 효성 TNS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 건자재 쪽 조금 이제 지수와 좀 상관없이 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 가벼운 쪽 이쪽 의류라든가 그다음에 2차전 쪽에서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세 임플란트 중심으로 해서 덴티움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은 또 친환경 관련 종목 쪽에서도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지표도 잘 나왔고 선택의 폭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슈보다는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와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쪽은 받은 관심에서 좀 지금 시장 자체가 소외지 쪽으로 좀 순환 반등하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쪽에서 제가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환경 쪽으로 가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환경 관련 종목들이 10월 달에 제로가 노출된 이후로 좀 쉬고 있는데 해외 쪽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이거든요. 어제도 거의 4%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달 전에 한 58유로에서 지금 거의 80유로 정도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해외 쪽에 탄소 배출권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신고가입니다. 지금 한 3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6월 달에 1,100원이었거든요. 11,000원이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6월 달 지금 3만 4천 원대니까 3배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뭐 글로벌 ESG 경영 강화로 인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트렌드군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론적으로 54,000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휴캠스, 예. 그다음에 SGC 에너지, 이건산업 뭐 그런 종목 이들 종목들은 제가 다 한 번씩 거의 언급했던 들었던 것 거의 다 같아요. 20% 정도씩 하락했네요. 그렇죠. 에코프로 H는 이제 분할되기 전에 아직 언급해서 아마 100% 넘게 훨씬 올라갔을 것 같고, 휴캠스는 목표 주가 상승했다고 올라갔고요. 예. SG 에너지는 약간 빠져 있고, 이건산업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네요. 평균적으로 2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 종목에서 이제 관련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볼 종목은요?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먼저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승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휴캠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휴캠스 좀 더 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휴캠스는 국내 유일하게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장점이군요. 탄소 배출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주가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다 직접 탄소 배출권이 올라가면 가격 팔아가지고 돈을 수익을 내요. 그렇죠. 연간 150만 톤 정도 되는데 예사가 9월 달까지 50만 톤을 팔았고요. 100만 톤을 4분기 때 팔려고 남겨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4분기 팔면 조절하는 탄소 거군요. 배출권만 지금 3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군요. 3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음. 예, 이게 가장 수혜를 종류가 받아야 될 것 같고, 회사가 또 배당, 지금 이제 배당도 겨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떨어지면 배당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회사가 1,200원 정도 배당을 하니까 5%는 배당 수익입니다. 제만 안정성도 높네요. 뛰어나오기 때문에 예. 주가 자체 보시게 되면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뭐 충분히 현재 가격도 무난하게 매력 있다. 변동성에 좀 부담을 느끼신 분들한테는 배당과 함께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22,500원 정도 매수하시고 26,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 21,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캠스였고요. 예.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건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산에 왜 두 그런가요? 가지 재료입니다. 예사도 이제 솔로몬 군대 조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실 배수가스 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제 실적인데 네. 최근에 미국의 건설업황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홈디포가 신고가거든요. 뭐, 홈디포가 그렇죠. 지금 407달러입니다. 네.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확산에 따라 가지고 또 전원주택 쪽도 이주 수요가 증가가 좀 되면서 집 사자주예요,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최근에 원목 가격이 예산 모멘텀 자체는 약간 원목 가격인데 네. 원목 가격이 좀 최근에 단기간에 거의 뭐 80% 급등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추가 급등이네요. 예, 다시 한 원목 가격이 1,40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460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네요. 예, 어제도 거의 5% 가까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다 떨어졌습니다. 구리라든가 근데 원목은 올랐다. 원목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자체는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전원주택 쪽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된 게 예산은 미국 주택 시장의 호황을 누리는 자체가 수혜는 자체가 예산 7레범을 통해서 네. 미국 쪽으로 원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 실적은 상반기 때 보시기에는 70-80% 정도가 7레범인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네요. 예, 이제 이런 또 주가 자체가 지금 PR 기준에서 5.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 네.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탄소 배출권 가격의 강세에 충분히 모멘텀이 수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1,400원 정도, 매도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한 10% 정도 해당되는 10,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캠스 이건산업 잘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